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민주당 지지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이탈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 경제 이슈에 민감한 서울 유권자, 직장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에 이것을 반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서울이 PK 됐다. 서울 민심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습니다. 서울 민심 이른바 사실은 서울 민심이 민주당 쪽에 지난 총선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4분의 3, 5분의 4가 이 민주당 의원들로 다 채워졌죠.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7명인가요? 지금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미통당 의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합해가지고 7명인가 8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 서울이 PK 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PK, 부산과 경남이죠. 부산, 경남, 즉 부울경으로 상징되는 서울이 PK 됐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탄식을 나오고 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내년에 서울 지역 49석이나 됩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49석이 있는데요. 5월 내내 서울 민심이 아주 요동쳤다. 예,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지금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5월 한국갤럽이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서울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60을 기록했네요. 이는 전국 종합 결과인 긍정이 35, 부정이 57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결과와 서울 지역에 따로 이 떼어내서 나온 거와 다르지 않는데, 예, 이것을 더 현미경으로 마이크로하게 딱 들여다보면은 주 단위 정례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서울 민심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나죠. 예,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동그라미 이렇게, 예,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 예,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를 보면 서울에서는 55에서 63으로 뛰죠. 제일 오른쪽입니다. 55에서 63으로 뜁니다. 그리고 긍정은 31에서 36으로 다시 뛰는 것이죠. 예, 전국 평균, 그러니까, 예,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보시면 됩니다. 35에서 26, 38에서 31, 그 다음에, 예, 부정은 53에서 70, 그 다음에 다시 54에서 63 이렇게 되니까요. 예, 요것은 전국 평균과 서울하고, 예, 이 트렌드 흐름은 상당히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 더 결과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3에서 70, 그리고 54에서 63을 기록했다. 한 주 만에 부정평가 응답이 16, 17씩 오르내린 것이다. 출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 표본이 약 200명 규모에서 전국 조사 결과보다 오차 범위가 크다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더라도 16이나 17포인트 등락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예.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비율이 35에서 26, 38에서 31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렁거렸다. 이는 오차범위 내 변동이었지만 변동폭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게 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의 긍정평가 비율은 29에서 37, 35에서 38로 상당히 완만한 추세를 이뤘다. 예,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여론조사 변동폭이 출렁출렁 거리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스윙보터의 존재를 꼽았다. 스윙보터. 예, 그때마다 다른 판단을,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네처럼, 그래서 스윙보터라고 하는 것이죠. 예, 40대 화이트 칼라 비율이 높은 서울 유권자의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40대 화이트 칼라 비율이, 화이트 칼라라는 얘기는 뭐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죠. 예, 이 웬만한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민주당 지지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이탈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서울이 중간지대 성격이 매우 강해지면서 이슈에 따라 시시각각 자극을 받고 있다.
한다는 얘기. 5월 여론조사 등락에 대해서 외교 분야에 그간의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별다른 악재가 없던 방미 일정 이후 50%로 낮아진 서울 지역 부정평가 비율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는 70%까지 치솟았다. 후쿠시마 그 오염된 오염수 같은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한일 방미 일정할 때는 윤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50%로 높아졌는데 이게 부정평가가 한일 정상회담 직후는 70%로 껑충 부정평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부정적인 이슈로 기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3주차, 4주차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아까 그래프에서 금융, 경제 이슈에 민감한 서울 유권자, 즉 30, 40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에 이것을 반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락해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이 부울경이 됐다라고 하는 자조가 어디서 나온다? 민주당에서 나온다. 이렇게 TK 대구 경부처럼 완전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추세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은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항상 앞서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출렁출렁 거리면서 국민의힘의 지지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은 마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부울경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총선에 당선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서울 이대로 나가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독식할 텐데 서울도 그럴 기미가 보인다라고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더라. 정말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자조가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이른바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는 뭐 물론이고,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이 초강세 지역인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자주 섞인 탄식의 그런 그림자가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충청도도 제가 고향이 청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주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40%는 이미 탈환을 했고 50%를 향해서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도, 청주만 해도 제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봤는데요. 상당히 올라가는 걸 탄력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처럼 서울이 점점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님, 서가연님, 천사님, 전혜라님, 제주도에도 바람이 불어야 할 텐데요. 전혜라님. 그렇습니다. 제주도 상당히 민주당이 아주 강세 지역이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3개인가요? 제주도가 지역군데 다 아마 민주당 간판으로 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도 바람이 불어야 할 텐데 우리 전혜라님. 그리고 그들 중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이들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헌법적 가치마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헌법기관으로 변호한 집단에 의해 사과인님이 저 위에도 하나 글쎄요. 조금 길어서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김순부님, 차주환님, 한숨만 쉬지 말고 양심적으로 잘 했어야지. 민주당아, 우리 김순부님, 선관위 해체하라. 지난 선거 무효다. 우리 차주환님. 항상 반겨주시는 박기현님, 꽃영감님, 전하님 축복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반겨주는 우리 왕의 정자 여러분들께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나요? 이순희님. 다시 볼 수 없는 벗의 눈물과 절규를 잊지 마십시오. 눈물과 절규?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서가연님.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선관위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탄압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은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했던 그들은, 우리가 친구라 부른 그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절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네. 예, 서가인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